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이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의미의 말을 들어보셨나요? 힘들게 고생하다 보면 그 끝에는 기쁜 일이 찾아온다는 옛말처럼 남들보다 조금 더 힘든 세상살이를 살다 보면 행복한 일이 찾아오기도 하더군요. 저는 40평생 동안 꽤나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마침내 저에게 즐거운 일이 찾아왔네요. 오래전부터 그리워한 친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저에게 찾아온 커다란 행운입니다. 아버지를 찾기 전 힘들었던 세상살이가 아버지를 찾은 후 아름답게 변했네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렵니다. 안녕하세요. 전 40대 김은선이라고 합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죠. 전 어려서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어릴 때 고아원으로 오게 되었죠. 대여섯 살쯤 해외로 입양될 뻔한 적도 있었으나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입양이 취소되면서 이후로는 고아원에서 쭉 자랐습니다. 부모라는 개념 없이 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자랐던 저는 언젠가부터 다른 사람에게는 대부분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하지만 전 제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랐네요. 엄마 아빠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는지 전 부모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저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조금 더 자라서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 절 고아원으로 보내게 된 건지 알고 싶긴 했죠. 온갖 상상을 다 해봤네요. 미국에서 온 부모님이 날 한국에서 잃어버린 건 아닐까? 부모님이 미국에서 날 찾고 있는 걸까? 난 지금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하지? 부모님이 날 찾으면 TV 동화 속 공주님 같이 예쁜 옷만 입고 살겠지? 제 상상에는 항상 미국이라는 나라가 들어가는 것은 제 외모가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네, 전 혼혈인입니다. 요즘이야 혼혈 인구가 늘었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혼혈인을 찾기 힘들었죠. 그래서인지 전 어린 시절부터 참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았네요. 주변 친구들이나 선생님과는 다르게 눈에 확 띌 수밖에 없던 뽀얗게 밝은 피부와 연한 다갈색의 머리에 조금 크고 날렵한 코, 그리고 밝은 갈색빛의 깊은 눈동자를 갖고 있었죠. 저를 보는 사람들은 제가 혼혈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저에 대한 선입견을 갖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쁜 얼굴에 감사할 만도 한데 그때는 남들과 다른 외모가 참 싫었네요. 그 예쁘장한 외모가 결국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저를 따돌림당하게 만들었으니까요. 학교를 가기 전부터 보육원의 눈치 빠른 몇몇 아이들은 제 외모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고 저는 그들에게 차별을 받아야만 했네요. 보육 선생님에게 이르기도 했지만 선생님은 항상 은선이가 예뻐서 그러는 거야 하며 저를 달래곤 하셨죠. 그리고 절 좋아하는 친구들이 더 많았기에 몇 명의 차별 정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가고 난 뒤는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더군요. 같은 반 몇몇 아이들이 저를 튀기라고 부르면서 놀려댔죠. 튀기라는 혼혈인을 비하하는 말에 전 서러운 마음이 들어 하굣길에 자주 울었던 것 같네요. 튀기인 것도 서러운데 고아이기까지 하다 보니 저에 대한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10배가 되더군요. 아기 때부터 고아원에서 함께 자라 제 모습에 익숙해진 친구들 역시 학교에서 튀기라고 놀림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똑같이 놀려대기 시작했죠. 그 즈음부터 전 내 집이었던 고아원에서조차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혼자가 된 저와 놀면 똑같이 될까봐 저를 피하기만 하는 친구들 때문에 전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괴로웠죠. 친구들의 멸시는 점점 심해져 갔고 간식 시간에 배식되는 제 간식을 숨기기에 이르렀습니다. 한 번은 제 간식을 자주 숨기던 친구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하고 말았고 그 일로 선생님에게 벌을 받았네요. 그날 벌을 받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같은 방을 쓰는 친구들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 라던 그 말이 가슴속 깊은 상처로 남았죠. 전 외모만 조금 다를 뿐 한국 사람이었으니까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를 가서도 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독특한 외모는 언제나 화제가 되었고 그 이후 따라붙는 고아라는 수식어는 저를 유명하게 만들었죠. 원하지 않아도 주변에 자꾸만 저에 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마저도 근거 없는 낭설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예쁘장한 외모를 내세워 밤일을 한다던가 돈 보고 아저씨들과 사귄다더라. 다른 학교 남학생과 잤다더라. 쟤랑 잤다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라더라 등 입에 올리기조차 힘든 질 나쁜 소문들이었네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와줄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당하고만 있을 뿐이었죠. 위로해줄 사람 하나 없이 심장에 깊은 가시가 박힌 듯한 마음의 상처를 나 홀로 어루만져야만 했네요.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도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이 상황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랬기에 저는 유년 시절부터 청소년 때까지 너무나도 간절하게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학창 시절을 어렵게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기 힘들었던 저는 고졸 사원을 뽑는 작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죠. 커피 심부름하고 복사하고 자잘한 심부름하는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첫 직장이라 긴장되기도 했지만 이제 내 손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죠. 100만 원 정도의 적은 월급이었지만 저는 열심히 일했네요. 항상 누군가 시키기 전에 찾아서 일했죠. 회식 자리에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아저씨들이 대부분인 회식 자리에서는 은선 씨, 부장님 잔 비었네. 뭐해? 그래, 우리 미스 김이 따라봐. 술은 젊은 여자가 따라주는 게 최고지. 게다가 우리 미스 김은 이쁘기까지 하잖아. 하는 식의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화가 오갔지만 저는 사회생활이 다 이런 것이려니 하고 넘겼네요. 가끔은 불필요한 스킨십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모두 참았습니다. 이곳이 아니라면 혼혈 고아인 날 받아줄 곳이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곳에서 채 1년을 일하지 못하고 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애초에 저를 11개월 계약직으로 뽑았다 주장했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근무기간이 12개월을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11개월 만에 저를 자른 거였네요. 이후 들어간 회사에서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자 직원들은 언제나 저를 그래도 되는 사람으로 여겼고 저는 점점 이런 생활에 환멸을 느끼게 되었죠. 이곳에서 저 같은 튀는 고아가 무사히 살아남기엔 너무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국 이런저런 작은 회사를 전전하다가 동네의 대형 마트의 사무실 직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죠. 깔끔한 사무실은 아니었지만 저에게 생긴 주 업무도 있었고 대부분의 여자 직원분들이 이모뻘이었기 때문에 튀는 외모로 괜한 질투를 받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들 이쁘다 이쁘다 해주셨죠. 사무실에 볼 일이 있어 들어온 매장 직원에게 커피를 타드리려고 하면 손사래를 치며 부담스러워 하시다가 커피를 받아 들고는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더군요. 그렇게 수평적인 직장 분위기 속에 저는 점점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입력한 세일 상품 코드가 잘못되었는지 청각 코너의 박 대리님이 급하게 사무실로 올라왔죠. 김은선 씨, 이거 제대로 입력한 거 맞아요? 지금 이 상품 코드 오류 때문에 캐셔 난리 났어요. 확인을 해보니 제가 입력을 잘못한 것이었고 무서운 얼굴을 한 박 대리님은 죄송하다는 저에게 됐어요. 빨리 수정이나 해요. 하고는 다급히 매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죠. 박 대리님에게 가서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제 마음대로 사무실을 비울 수도 없으니 퇴근 시간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에 매장으로 내려가 상품을 정리 중이던 박 대리님에게 말을 걸었죠. 대리님, 아까 죄송합니다. 대리님은 잔뜩 얼어있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아직도 그걸 신경 쓰고 있었어요? 됐어요. 신경 쓰지 말아요. 아까와는 전혀 다른 밝은 말투에 안심이 된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네요. 갑자기 여직원이 자기 앞에서 펑펑 울어버리니 박 대리님은 엄청 당황하며 허둥거렸고 이 모습은 마트 직원들의 놀림감이 되었죠. 박 대리, 너 우리 은선 씨 울렸냐? 에이, 박 대리님, 은선 씨 빨리 달래줘. 호호호. 매장 직원분들의 놀림에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 저는 사무실로 올라가 버렸고 잠시 진정한 후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계단을 내려오니 박 대리님이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다 울었어요? 하고 묻는 박 대리님에게 저는 네, 죄송해요. 갑자기 안심이 되어서 하고 대답했죠. 박 대리님은 저녁이나 먹으러 갑시다 하더니 마트 근처의 고깃집으로 절 데려갔네요.
고기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개인적인 연락도 주고받게 된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다 보니 일이 더욱 즐거워지더군요. 박 대리님은 저보다 8살이 많았고 이쪽 업계에서는 제법 베테랑이었죠. 마트에서는 직장 선배로서 저에게 잘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었고 밖에서 만나면 조금은 무뚝뚝하지만 기댈 수 있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네요. 그간의 삶이 고달팠던 저는 점점 더 남자친구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붙인 마음은 점점 애정으로 커져갔죠. 그리고 1년의 연애 끝에 전 25살의 조금 이른 나이로 마트 직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제가 시어머니와 남편이 살던 집으로 들어갔네요. 그런데 행복할 줄로만 알았던 저의 신혼생활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연애 때는 잘 몰랐다가 같이 살게 되면서 알게 된 남편에 대한 비밀이 있었죠. 남편은 주사가 있더군요. 그래서 술에 많이 취해 오기라도 하는 날에는 저는 바짝 긴장해야만 했네요. 퇴근 후 사람들이랑 술이라도 한잔하고 오는 날이면 남편은 저에게 폭언을 하곤 했죠. 가끔은 술이 과하면 집안에 물건을 던지기도 했고 심한 날에는 저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행패를 피해 한참 동안 밖을 서성이다가 집에 들어간 적도 많네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시어머니까지 괴롭히지는 않더군요. 어머니가 좀 강한 분이시기도 했고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뼈도 못 추리는 상대라고 할까요? 이런 시어머니가 제 편이었다면 좋으련만 시어머니 또한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아무리 가재는 개편이라지만 시어머니는 술 마시고 집안 살림을 부수는 아들을 잘 타이르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저를 구박하곤 했죠. 남편이 망가뜨려 놓은 물건들을 저에게 깔끔하게 싹 다 치우라고 다그치곤 했습니다. 그럼 전 아무 말 없이 그 잔해물을 치우곤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늘 이런 말을 하셨네요. 마누라가 잘하면 남편이 성질을 왜 부리겠니? 네가 괜히 우리 아들 심기를 건드리니까 맞고 사는 거야. 정말 억울했지만 네 하고 넘기곤 했죠. 시어머니는 고아인 저를 처음부터 못마땅해 하셨으니까요. 당신 아들과 비슷한 학력에 같은 직장을 다니는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잘난 아들이 마트나 다니는 어린 치지배한테 홀려서 결혼했다. 이런 말을 하셨고 며느리가 고아라서 친정 덕을 못 본다고 구박하시기도 하셨죠. 그래도 저에게 처음으로 생긴 가정의 구성원이 되고 싶었던 저는 말대꾸 한 번을 못했네요. 주사가 있는 남편에다가 못된 시어머니가 구박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임신을 했고 무사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에도 남편과 시어머니의 행동은 점점 심해져만 갔고 집안에서의 저는 피폐해져만 갔죠. 저는 출산 후 2년간 집안에서 아이를 돌보며 남편과 시어머니의 날로 심해져만 가는 구박을 참고 지낼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쯤 마트 캐셔 직원으로 재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계속 참고 견딜 수밖에 없던 이유는 고아로 자란 저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줄 진정한 가족도 없는 셈이고 속내를 털어놓을 친구들도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제 힘든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너무 힘들고 지칠 때쯤 이혼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막상 혼자서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웠죠. 내 생애 첫 가정을 이런 식으로 깨자니 여러모로 주저할 수밖에 없었네요. 어린 시절 저를 보호해줄 부모가 없었던 삶을 생각하면 제 아들에게는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죠. 그리고 막상 제가 아들과 단둘이 살려면 월세 보증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저와 남편이 버는 돈 모두 시어머니가 관리하셨으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운 부분이 많았네요. 그렇게 저는 참고 사는 삶을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커가면서 아빠가 과격해지거나 할머니가 엄마를 괴롭힐 때면 그 어린 것이 지 엄마를 보호하려고 애를 쓰더군요. 그날 역시 술을 많이 먹고 온 남편이 거실에 있는 무언가를 던졌고 그걸 말리는 저를 때리려 할 때 아들이 갑자기 지 아빠 팔에 매달리며 아빠, 엄마 때리지 마, 제발 하고 외쳤죠. 제 아들의 간절한 외침에도 술에 취한 아빠라는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제 아빠를 붙잡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정신을 차렸고 가까스로 남편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그런 상황에 아빠한테 달려들면 절대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죠.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저의 수호천사가 되어주었네요. 어느 휴무일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깨끗하게 설거지해둔 그릇을 굳이 다시 씻어 물기까지 말끔히 닦으라고 타박을 하셨고, 에휴, 또 며느리 쉬는 꼴은 못 보시지 생각하며 그릇을 다시 닦고 있었죠. 그런데 잠시 후 아들이 제 옆에 자리 잡더니 고사리 손으로 저를 거들더군요.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남자가 뭐 하는 거냐고 이리 나오라고 하셨죠. 그러자 아들은 할머니, 엄마 힘들어서 빨리 자야 해. 어제도 아빠가 엄마 때려서 아파 하더군요.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민망해지셨는지 무어라 중얼대며 방으로 들어가셨고, 아들은 제 옆에서 그릇을 닦는다 어쩐다 하며 한참을 서 있었죠. 아직 8살밖에 안 된 아들이 엄마인 저를 보호하려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그런 아들 덕에 이 모든 상황을 견딜 수가 있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만들어둔 제 SNS로 장문의 영어 메시지가 왔더군요. 전 이 메시지를 남편에게 보여주며 이런 게 왔는데 무슨 내용이냐 물었죠. 하지만 남편은 이거 뉴스에 나오는 사기잖아. 이렇게 말 걸고 친해진 다음에 돈 보내라고 하는 거래.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하더군요.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런데 며칠 뒤 마트에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던 직원들과 피싱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고, 저도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며 제가 받은 내용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함께 밥을 먹고 있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직원이 제 메시지를 보더니 이건 피싱 아닌 것 같은데요? 이분이 80년도에 한국에서 나온 딸을 찾고 있다고 김은선이라는 이름만 알아서 메시지를 보냈다네요. 당신이 아니라면 미안하다고 써 있어요. 80년생 김은선, 혼혈 고아, 바로 저였죠. 그리고 전 그 사람의 SNS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거울에 비친 제 모습과 그 사람의 얼굴을 비교해 봤네요. 사실 제가 봐도 그 사람과 제가 너무 닮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도움으로 그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 그 사람에게 제 소개를 했고 생년월일과 지내던 보육원, 그리고 제 외형이 혼혈이라는 것을 알렸죠. 그 사람은 자신이 찾는 딸과 제가 비슷하다며 당장 한국으로 오겠다 하더군요. 전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네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 무시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은 지 2주 만에 그분이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처음으로 보게 된 그분의 얼굴은 제가 봐도 저와 많이 닮아 있었네요. 그분은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쳐다보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는 않았지만 통역 직원을 통해 대화할 수 있었죠. 아버지는 오래전 한국에서 복무한 미군이었는데 한국 사람이었던 어머니를 만나 저를 낳았다 하더군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이었기에 어머니가 집에서 나와 아버지 부대 근처에 사셨다네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임신 7개월쯤 아버지는 갑자기 부대의 명령으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말했지만 바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였다 합니다. 그리고 1년 뒤 한국으로 왔을 땐 어디에서도 어머니와 저를 찾을 수가 없었다네요. 현재 아버지는 미국에서 꽤나 성공한 사업가를 하시더군요. 제 아버지는 이후로도 한국에 몇 번씩 왔었고 그렇게 올 때마다 저와 엄마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하셨죠. 백방으로 노력하던 아버지는 결국 사람을 고용했고 그렇게 제 엄마에 대한 소식을 알 수가 있었다 합니다. 엄마는 저를 낳고 너무 힘들어 절 고아원에 보냈고 데려오려고 애를 쓴 것 같은데 그만 병에 걸려 돌아가시고 말았다네요. 엄마의 가족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얼마 전부터 몇 군데 고아원을 찾아보시는 동시에 한국 국적의 80년생 김은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보내셨다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SNS에 아들과 찍어 올린 사진을 보고 이 계정의 주인이 바로 본인의 딸임을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었다고요. 아버지와 저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며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의 딸임을 확실한다고 하셨죠. 사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와 다시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네요. 그런데 다음날 저녁 아버지는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군요. 아들과 저는 물론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의 선물을 가득 사오셔서 자신을 제 아버지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사실 아직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한눈에 봐도 저와 닮아 있다 보니 둘 다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버지의 잘 차려입은 옷차림과 가져온 선물 꾸러미를 보더니 사돈사돈하며 입이 귀에 걸리더군요. 마치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처럼 살살거리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실소가 새어나왔네요. 고아 며느리 구박할 땐 언제고. 그렇게 아버지가 다녀가신 뒤 시어머니는 저에게 구박은 안 하시더군요. 이게 바로 친정의 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날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기 위해 저와 아버지는 다시 만났고 그 결과 아버지가 바로 저의 진짜 아버지임이 확실해졌습니다. 나와 꼭 닮은 낯선 백인 아버지는 이 사실에 감복해서 펑펑 우시더군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행복한 며칠을 보냈네요. 남편을 기준으로 만든 가정과 내 뿌리가 되는 가정의 느낌은 판이하게 다르더군요. 아버지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올수록 저는 왠지 모르게 초조해져만 갔습니다. 아마도 그 사이 아버지에게 의지하게 된 제가 다시 혼자가 될 것이라는 게 두려웠겠죠. 그리고 마치 제 생각을 읽으신 듯 출국 3일 전 아버지는 저에게 함께 미국으로 가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친정이라는 존재는 생각보다 강력하더군요. 힘들게 사는 내 삶은 그러다 손 치더라도 이제 나를 보호해줄 든든한 울타리가 생긴 이상 그동안 못 볼 꼴 보고 자란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여태껏 미뤄왔던 결심을 실행할 용기를 낼 수 있었죠. 저는 아버지에게 그동안의 힘들었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그리고 저는 저와 아이를 아버지가 계신 미국으로 함께 데려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저의 결심을 들은 아버지는 제 이혼에 대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네요. 남편과 이혼하려는 저에게 되려 위자료를 요구하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저는 소송을 걸겠다 했죠. 그간의 만행을 보면 오히려 그들이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할 상황이었으니까요. 이혼을 위해 소송을 하겠다 하는 저에게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버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적당한 합의금을 쥐어주었고 저는 무사히 아이를 데리고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었네요. 그리고 무사히 미국으로 들어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텍사스 휴스턴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네요.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탐구를 해주세요. 40년 동안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이 미안해 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저에게 진짜 가족을 만들어주신 아버지를 찾게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저에게 진짜 가족을 만들어주신 아버지를 찾게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돌아가신 어머니도 40년 만에 저를 찾아온 아버지도 원망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각자의 사정이 있었던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라도 저를 찾아주신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 피가 섞인 가족인 아버지를 찾음으로써 당당하게 고달팠던 결혼 생활을 정리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엄마를 보호하려고 애쓴 아들 또한 그곳에서 무사히 벗어나 이제 아이로서의 천진난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은선, 네가 행복해야 내 아이도 아버지도 행복할 수 있는 거야. 너의 행복을 먼저 찾아. 라고 말씀해 주신 아버지의 말씀처럼 저는 앞으로 제 인생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지금의 이 안정을 디딤돌로 삼아 저는 행복을 향해 한 발짝 더 발돋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혼혈인 고아로 고생해왔고 또 결혼 후에는 가족 문제로 시달리면서 40년을 고생했지만 아버지를 찾게 되면서 저는 마침내 인생의 안정을 찾게 되었네요. 이제부터 저에게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길 기대하게 됩니다. 전 그렇게 꿈에 그리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가족의 품,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 이제야 찾게 된 가정을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다시 그려나가 보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 가득하게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